치매를 진단을 할 때 기억하기라든지 그다음에 단어 말하기라든지 계산하기, 그다음에 어떤 일을 스스로 계획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거, 그다음에 정리정돈하는 기능, 그리고 어떤 외부 상황이나 어떤 그 사회적 관계에서 적절하게 내가 대응하고 판단하는지 이런 것도 이제 보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길을 혼자서 잘 찾아가고 기억하는지, 그다음에 이제 성격이나 행동 변화가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검사를 하고 이상이 있으면 치매가 시작이 되었습니다라고 이제 진단을 내리는데요. 이런 증상들이 사실은 내가 우리 가족분들이나 내가 스스로 알아차리기가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치매 환자분들을 많이 만나고 또 진료하면서 여러분들이 쉽게 찾아낼 수 있는 그런 팁 하나를 드린다면, 무언가 이전과 달라졌다 라고 느꼈을 때, 또는 무언가 변했다라고 느꼈을 때 치매를 꼭 의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달라질까요? 한번 치매 전조 증상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 번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가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면 뇌 지도에서 조금씩 뇌 세포들의 어떤 기능이 이제 저하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변하냐면 반복형 인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계속 반복해서 이제 물어보고 또는 반복해서 확인하죠. 우리 저녁에 이제 중국집에서 만나기로 해요. 이렇게 이제 약속을 했는데 계속 남편분이 전화가 옵니다. 아니 여보, 중국집 맞아? 우리 알고 있는 그 집 맞아? 이렇게 이제 한 5번, 심지어 심한 분들은 한 10번 정도도 이제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반복형으로 이제 물어보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변화를 처음 만날 때 가족분들이나 이제 지인분들은 제가 성격이 좀 더 꼼꼼해졌네, 좀 확인을 많이 하는구나, 이제 쉽게 말하면 강박적으로 바뀌었구나 막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 넘어가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복형 인간으로 뭔가 변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시면 혹시 치매가 시작이 되는 거 아닌가 꼭 이제 의심을 해봐야 되고요. 이제 두 번째는요, 대충 얼버무리기형 인간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말을 할 때 왜 우리 그거 있었잖아, 그때 거기서 그거 먹었는데 맛있었지,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단어 생각이 안 나니까 그게 뭐더라, 뭐 거시기, 그게 뭐 이런 식으로 대충 얼버무리기형으로 이제 표현이라든지 어떤 일 처리할 때도 대충 이렇게 얼버무리기 식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 이름을 댈 때도 예전에 이분이 정말 사람 이름을 잘 기억하고 분명했는데 이렇게 얼버무리기형으로 이제 바뀐다 그러면 이제 치매를 이제 의심해봐야 되는 거죠. 세 번째로 치매 전조 증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오리발형 인간으로 바뀌는 겁니다. 내가 먼저 이렇게 제안을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잊어버리니까 상대방이 아니 왜 나한테 돈을 갚는다고 했는데 왜 안 갚아요? 그러면 내가 언제 돈을 갚는다고 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 왜 약속 시간에 이렇게 안 나와? 너 때문에 다 이거 지금 출발도 못하고 있잖아. 막 이렇게 전화를 하면 아니 내가 언제 거기 간다고 그랬어? 니네가 언제 얘기해 줬는데?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기억을 못하니까 미안한 게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한다면 내가 잊어버렸다, 정말 미안해, 내가 정신이 없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건망증인데 이제 완전 잊어버리는 거죠. 해마의 기능이나 이런 측두엽에 있는 뇌 지도의 세포들이 망가지니까 나는 처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죠. 오리발형 인간으로 이렇게 팍팍 우기는 거죠.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이분이 기억장애가 생기고 뇌 지도에서 해마나 측두엽의 세포들이 조금씩 손상되는 치매가 시작된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는요, 바로 방콕형 인간으로 이제 변할 때도 우리가 치매를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굉장히 활동적이고 사람 만나기도 좋아하고 막 이랬던 분들이 방에서 나가기를 이제 싫어하는 겁니다. 또는 집에서 나가기 싫어하는 집콕형 인간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이제 왜냐하면
우리가 그 뇌 지도에서 두정엽이 어떤 시간이나 공간에 대한 어떤 기능을 담당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치매가 시작이 되면서 그런 기능들이 이렇게 조금씩 소실이 되니까 길도 좀 새로운 것 같고, 그다음에 나가서 길을 잃어버릴까 봐 조금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도 생기고, 그다음에 어떤 약간 우울한 증상들도 이제 자꾸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억장애도 생기고, 공간에 대한 거, 시간에 대한 거, 개념이 좀 없어지고 하니까 방콕형 인간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대부분 그 퇴직하고 난 다음에 이런 변화가 많이 생깁니다. 그 할 일도 없고 막 시간 맞춰서 안 나가도 되니까 방에만 계시고 TV 막 보고, 그런 분들을 대부분 이게 그 퇴직한 후에 약간 우울인가? 라고 이제 지나가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검사를 해보면 이렇게 우리 혈관성 치매 초기 같은 그런 변화가 시작된 분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머리 안에 그 혈관들이 조금씩 이렇게 망가지면 굉장히 변화하는 거에도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그 게을러지고, 그 다음에 그 공간에 대한 거라든지 이런 수행 능력도 저하가 돼서 방콕형 인간으로 이제 바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콕형 인간으로 바뀌는 분들을 누군가 만나고 있다면 꼭 치매가 아닌가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전조 증상은요, 대충형 인간으로 바뀌는 겁니다. 정말 청소도 굉장히 깔끔하게 하고, 설거지 뭐 이런 거 하면 정리도 잘하고 이제 이랬던 분들이 어느 순간부터 청소도 제대로 안 하고 집도 지저분하게 정리가 안 된다든지 대충형 인간으로 이제 바뀔 때 혹시 그분의 전두엽이나 이런 쪽에 이제 내지도 세포가 망가지면서 치매가 시작이 되는 거 아닌지 꼭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직장 생활하면서 그 파일 정리라든지 책상 정리 이런 것들 굉장히 잘했던 분인데 어느 순간부터 책상 정리가 잘 안 되고 파일들도 막 이렇게 뒤죽박죽이 돼서 내가 정말 만사 귀찮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안 되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 나의 어떤 그 판단력이나 계획 기능이 좀 감소하면서 대충형 인간으로 좀 바뀌고 있는 거 아닌지 꼭 치매를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6번째는요, 몰라형 인간으로 바뀔 때도 우리가 이제 치매를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이 몰라형 인간은요,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 뭐든지 물어보면 난 몰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버님, 제가 지난번 추석 때 아버님 입으시라고 이렇게 잠바랑 사다 드렸는데 그거 어디다 두셨어요? 오늘 입고 나가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물어보면 아버님이 아주 천연덕스럽게 그 모습으로 난 몰라? 그거 어디다 뒀는지 몰라? 네가 사줬니? 몰라?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정말 귀찮아서 몰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기억이 안 나서 몰라라고 이제 대답하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기억장애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공간이나 사람의 얼굴을 인식하는 그런 인식장애, 이런 게 이제 생겼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번째는요, 왕고집형 인간으로 바뀔 때 또 치매를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정말 이렇게 내 것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오늘은 날씨가 조금 따뜻하니까 이렇게 좀 긴팔 옷은 이렇게 조금 이제 접어두고 이렇게 좀 이렇게 셔츠를 입고 나갑시다라든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나는 정말 그냥 이 옷만 입을 거야. 그냥 사계절 내내 똑같은 옷, 또는 우리가 겨울 옷이나 이런 것도 여름에 입으려고 한다든지, 그 다음에 씻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여보 좀 씻으세요. 우리 이제 오늘 동창 모임도 가고 하니까 이렇게 좀 깨끗하게 씻고 이렇게 양복도 새로 입고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니 내가 뭐 일주일 전에 씻었는데 뭐 맨날 씻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내 고집만 부리고 그 변화하는 거를 이제 싫어하는 그런 그 인간형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왕고집형 인간으로 바뀔 때는 화를 잘 내요. 왜냐하면 내가 무언가를 이렇게 바뀌도록 이렇게 권유를 하는데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화를 잘 내고, 그 다음에 나만 옳다라고 이제 계속 주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8번째는요, 초조형 인간으로 바뀔 때도 우리가 치매 초기 증상으로 이제 의심을 해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치매가 이렇게 시작이 되면 우리 뇌세포 안에서 이렇게 쓸데없는 그런 물질들을 막 이렇게 분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뇌세포들이 죽어갈 때도 그냥 죽지 않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약간
뇌세포를 좀 흥분하게 한다든지 불안하게 한다든지 그런 이제 물질들을 더 많이 분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치매 초기 증상이 시작될 때 괜히 막 불안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아들이나 딸이나 자녀들이 그 사고가 날까봐 불안해서 계속 전화도 반복하게 되고 이유 없이 막 이렇게 돌아다닌다든지 배회하는 그런 증상도 이제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불안하고 초조하니까 잠도 잘 못 자죠. 그래서 불면이 되게 되고 그리고 이유 없이 막 이렇게 몸무게도 빠지고 이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안정적이고 편안하고 이렇게 생활했던 그런 성격이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굉장히 초조하고 불안해하고 막 이런 증상들이 보인다면 혹시 이 뇌세포의 변화가 생기면서 치매가 생기는 거 아닌가 이렇게 꼭 이제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9번째는요, 바로 섹시형 인간으로 이제 바뀌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예전에는 막 점잖고 말도 예쁜 말하고 막 이랬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갑자기 이런 약간 성적인 발언들을 막 한다든지 지나가는 사람들 이렇게 손도 확 만져본다든지 굉장히 점잖았던 분들이 이런 이제 막 성적인 과잉 반응을 보이면서 옷도 막 이렇게 벗고 막 이렇게 그냥 생활하시고 이제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연세 드시면서 그냥 부끄러운 게 좀 없어지시나 보다 막 이렇게 이제 지나가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뇌 지도에서 전두엽이 망가지면 이런 그 성적인 과잉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을 때 부끄러워서 감추면 치매가 진행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내가 알고 있었던 굉장히 점잖았던 분인데 성적인 과잉 반응, 뭐 성적인 언어, 그다음에 성적인 어떤 뭐 이런 터치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하는 그런 행동을 보인다고 하면 치매의 초기 증상이 아닌지 꼭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치매의 그 전조 증상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뇌 지도에서 전두엽, 두정엽, 측두엽, 그다음에 후두엽, 뇌 지도의 세포들이 변해가고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차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 중에서 또 한 가지는 이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기억장애가 생기고 공간에 대한 인식장애가 생기고 하니까 사회의 어떤 변화에 대해서 무관심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이제 쉬울 것 같습니다. 내가 뉴스를 막 보잖아요. 그러면 진짜 저도 안타깝다. 왜 저랬을까? 저 사람은 왜 나쁜 짓을 했을까? 한 번 더 생각하지. 막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는요. 그 사람이 그 전에 어떤 일을 했는지 기억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억이 없어지면 이게 무관심해지는 거죠. 내가 전에 봤던 거를 기억을 못하니까 이어지질 않는 거예요. 이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든 집안일, 그 다음에 뭐 드라마, 뉴스, 친구 간의 관계에서도 모든 대소사에 대해서 무관심해질 수뿐이 없습니다. 이런 대인관계가 조금씩 멀어질 수뿐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외부 출입도 안 하게 되고, 근데 심지어는 가족들하고도 대화를 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가 봤던 분들 중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이제 거느리고 이런 일을 했던 분인데, 이 기억이 없어지고 언어장애가 생기고 치매 초기 증상이 생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분은 집에 방 안에서 안 나와요. 자기 서재에서만 탁 책 본다 그러고 취미가 책을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냥 서재에서만 있어요. 밥 먹으러 나올 때만 밥 먹고 부인하고 자녀분들하고 전혀 대화가 없으니까 이분이 기억장애가 있는지를 파악을 못한 거죠. 그런데 이분이 병원에 오시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 동기 모임에 나갔는데 그 동창회 매달 가는 건데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가족분들이 모시고 왔는데 이미 초기 치매가 아니라 중기 치매 정도로 진행이 될 정도로 가족분들이 전혀 인지를 못한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매 초기 증상이 생기고 전조 증상이 생길 때 이 대인관계가 무너지게 되고 심지어 가족 간의 대화도 없어지게 됐는데 이때를 우리가 그냥 무심하게
때 그냥 혼자 계시는 걸 좋아하셔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치매 전조 증상 중에 또 다른 한 가지는요, 이 걷는 모습이 조금 바뀔 때도 우리가 이제 치매 전조 증상으로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치매 종류 중에서 우리가 혈관성 치매라든지 아니면 이제 파킨슨병 치매라든지 아니면 이제 머리에 물이 차는 그런 뇌수두증에 의한 치매, 이런 치매들은요, 걸음이 이렇게 종종 걸음이 됩니다. 그래서 보폭이 조금 좁아지면서 종종 이렇게 이제 걸음이 되고, 이게 허리가 앞으로 살짝 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걷는 게 아니라 약간 허리를 구부리면서 종종 이렇게 짧은 보폭으로 이제 걷는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걸을 때 다리가 좀 약간 질질 끌리면서 종종 걸음을 걷는다든지, 그 다음에 약간 발걸음을 좀 떼기 어렵다든지 이럴 때는 이게 뇌 안에 혈관이 좀 막힌다든지 아니면 머리에 물이 차는 그런 뇌수두증이라든지 또는 파킨슨병에 의한 이제 치매나 뇌의 운동 기능과 관련된 그런 세포들이 손상이 되는 그런 이제 치매 증상이 아닌지 꼭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저런 증상들이 한 가지가 아니라 한 2가지, 3가지 이렇게 나타나고 반복된다면 꼭 치매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빨리 진단하고 치료해 보도록 권유를 해봐야 됩니다. 쉽게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요, 이전과 다르게 무엇인가 달라졌다, 무엇인가 변했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치매가 시작이 되는 거 아닌가 꼭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치매가 시작이 된 것을 의심을 해서 빨리 진단을 하면 뭐가 좋을까요? 치매 전조 증상을 발견해서 빨리 진단을 하면은요, 치매 원인에 따라서 완치 가능한 치매도 있고요. 또 치매가 더 심해지지 않도록 진행을 늦출 수 있는 치료를 빨리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는 진단을 빨리 할수록 치료가 가능한 치매를 더 빨리 찾아낼 수가 있는 병입니다.